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군집, 개체군 얘기하면서 개체들이 모였을 때 개체군, 그 개체군이 모였을 때 군집 얘기했습니다. 오늘 더 넓게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까지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생태계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빛, 역시 영향을 미치죠.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렇게 생물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우리는 비생물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태계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있겠죠. 생물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생물 요소는 다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생산자, 광합성 생물처럼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소비자, 유기물 섭취하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같은 생물을 얘기합니다. 분해자, 시체나 생물의 배설물 속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의 상호작용을 인해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생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순환해 볼까요? 먼저 탄소 한번 보죠. 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기물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먹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사체나 배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로 만들어져서 매장되겠죠. 물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들이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이 호흡을 통해 분해되어 다시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을 뻗어나갈 수도 있을 거지만 인간의 역할로 인해서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즉 생태계 안에서는 그전에 없었던 연소라는 과정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또 탄소가 다른 방법으로 순환하고 있네요. 질소도 보겠습니다. 역시 대기 중 질소부터 한번 볼게요. 대기 중 질소가 번개를 만든다거나 하여 공중 방전되면 질산 이온이라는 형태로 합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산 이온이 탈질산 세균이라는 세균으로 인해서 다시 대기 중을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대기 중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합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모늄 이온을 질소 고정세균이 또 형태 바꿔서 생산자한테, 그리고 그게 또 생산자가 또 먹히면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한테 가고 질소가 순환하지만 운반되지만 또다시 얘네가 사체나 배설물이 되면서 분해자로 인해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암모늄 이온이 질산세균으로 인해 질산 이온으로 또 형태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간의 활동을 인해 비료가 사용되면서 질소가 바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물질들이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데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계에서 한 영양 단계에서 다른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비율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돼요. 즉 이전의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그러니까 생산자의 영양 단계, 그리고 현 1차 소비자의 영양 단계 에너지 양을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일반적으로 10%지만 생태계에 따라서는 5에서 20%까지도 이 에너지 효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 양을 비교하다 보니 각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을 하위부터 상위까지 쌓아 올리다 보면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10% 혹은 5에서 20% 정도만 전달되는 이유는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로 배출되면서 방출되면서 생산자에서부터 3차 소비자까지 쭉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겠죠. 에너지가 조금씩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양들만 계속 전달되다 보니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가 이 피라미드 가지고 이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은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먹이 사슬을 구성하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빛, 양분, 기후 등의 비생물 요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물의 군집,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피라미드 형태를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이 피라미드가 왜 중요하냐? 복잡하고 안정적인 먹이 구물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많은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파괴되더라도 먹이사슬 통해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먼저 평형 상태 피라미드가 잘 형성되어 있죠. 근데 저기 지금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불안한, 걱정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그걸 먹는 2차 소비자도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그걸 1차 소비자가 소비하는 생산자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가 너무 많아지고 1차 소비자가 먹어야 되는 생산자가 줄어들면서 1차 소비자 역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1차 소비자도 줄어들었으니 걔네가 먹는 생산자도 다시 늘어날 거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 걔네를 먹는 2차 소비자도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 걔네가 먹는 생산자도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거고 늘어날 거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 1차 소비자를 먹고 살아야 되는 2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해서 평형 상태 회복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아까 물질의 흐름에서 봤다시피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계속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양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생물 다양성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왜냐? 우리 인간도 결국 그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개체군, 하나의 생물, 개체니까요. 영향을 주고받겠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총 3시간을 거쳐서 4시간에 걸쳐서 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호흡을 봤고요. 그리고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 그리고 군집, 그리고 생태계까지 한번 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생물 특징, 첫날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 중에 자극과 반응, 어떻게 우리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화학적 반응들 계속 일어날 거니까요. 앞에 있었던 내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개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